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대외 악재가 잠잠해진 사이 2분기 실적 회진에 돌입하면서 현재 시장은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세가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060선대에서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770선대에서 숨고르게 진행 중인데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면서 지금 사야 할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퍼즐 이론으로 성공 투자를 이끄는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의 전문가 황민영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이 역시 불안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지수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3천억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이제 400억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수가 올라가지 못할 만한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분기 메르스에 대한 영향 때문에 다소 이제 국내 시장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부담감이 아마 외국인들 자금 이탈로 일시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기관 쪽하고 외국인들의 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수급이 좀 빨리빨리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뭐 제약주가 한번 올라오고 나서 이제 다시 주가의 거품이 살짝 이제 빠지는 그 시점에서는 뭐 게임주가 올라가기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수급이 업종별로 이제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종목들을 쉽게 찾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도 2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2분기 실적 시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뚝심을 지키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이 키워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열어주시죠. 황민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대웅제약이 74%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요. KB손해보험이 9.5%, 더존비주온이 52.6% 수익 중입니다. 한화테크인이 33.7%, 이건산업이 20% 가깝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담았던 DHP코리아가 현재 0.7% 정도 수익 중입니다. 네, 전 종목이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AS 받아볼까요? 네, 지금 전 종목이 이제 수익 중인데 어쨌든 시장이 좀 눌리면 수익이 조금 감소를 하겠죠. 예. 자, 일단 지금 시점에서 AS 일단 KB 손해보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손해보험은 이제 LA 손해보험 쪽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KB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이제 KB 손해보험으로 바뀐 건데, 자, 일단 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뭐 1.7% 정도의 지금 약세가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고요. 중요한 건 이제 KB 손해보험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따라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보험 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단계였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손해를 개선되는 그 시점에서 메르스에 대한 여파 역시도 손해보험주들한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밀리고 있지만 뭐 시장 시점에서 눌림목 정도의 자리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도 역시 이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주가가 이제 조만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될 상황들을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 목표 주가 같은 경우 역시 3만 원 이상을 일단 3만 1,000원 정도 자리를 계속 보시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죠. 더존비주온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더존비주온이 방금 전까지 좀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0.2% 정도 일단 조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뭐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빅데이터에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품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정책적인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역시 주가 단기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꾸준하게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정고점 자리를 또 뛰어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일단 양봉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장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신고가는 꾸준하게 달성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키우는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DHP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DHP 코리아 추천되고 나서 이제 매수가가 안 잡혔던 종목인데 일단 네, 매수가 DHP 코리아죠. 네, DHP 코리아. 네. 일단 매수하고 나서 뭐 매수가가 지금 안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도달을 해서 매수가 밴드에 잡힌 상황입니다. 역시 지금 자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좀 낮은 위치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이제 장기적인 그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추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면 충분히 저렴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공눈물 시장에서의 가장 큰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DHP 코리아. 그래서 꾸준한 상승으로 일단 기대해보고 일단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보유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는 여기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힌트부터 주시죠. 네. 자, 화면을 보고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을 보면요. 진주네요. 네. 오른쪽에 진주가 보이죠? 네. 역시 여성분 눈에는 바로 진주밖에 안 보이네요. 네. 저는 이제 흙이 또 왼쪽에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흙 속의 진주라는 뭐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준비한 이유는요. 지금 해운업황 자체가 사실 좋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또 좋아지는 기업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흙 속의 진주 같은 해운업황 안에서의 그 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이 화면 힌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해운주 가운데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화면 통해 바로 공개해드리죠. 네, 흙 속의 진주 같은 세일즈 종목, 바로 흥하해운이었습니다. 네, 흥하해운 하면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투자 모멘텀을 들어볼까요? 네,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슈가 됐어요. 지금 해운업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해운업체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뭐 최근에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그 결과를 본다면 합산 영업이익이 1,702억 정도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46.7% 정도 감소를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운업황이 보통 1분기가 비수익, 1분기가 지금 비수기고 2분기에는 성수기로 진입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실적이 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운업황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해운주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흥하해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흥하해운은 이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사업을 컨테이너 부분 쪽에서 매출 비중이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 거의 기반을 두고 이제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해운업화 자체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됐던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들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부분이고 업황도 역시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아시아 쪽은 좀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1분기는 이제 어찌됐든 해운업황 자체가 이제 비수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에 흥하해운의 실적을 보게 되면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90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903% 정도 증가했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는 249%가 증가하는 그런 순이익을 또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부터는 성수기 진입 효과에 따라서 실적의 개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사 추정치로 나온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64.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만큼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그 기업 중에 역시 이제 탑픽 종목이 흥하해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모멘텀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에 대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화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글로벌 GDP 성장률 추이를 이제 나타낸 화면인데요. 네. 일단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그 GDP 성장률 추이 자체가 보게 되면은 퍼센티지로 다 보면은 거의 6%, 5% 이상의 지금 성장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과정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2%대, 뭐 2%보다 밑에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세계 이제 평균적인 그 성장률 자체를 보게 되면 거의 4%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네. 이제 아시아 쪽은 꾸준하게 6% 이상의 성장률을 거의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 쪽에 대한 어떤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보다는 아시아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해운업을 하고 있는 이 흥하해운의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해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는 베트남, 뭐 전자제품 쪽,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는 뭐 섬유제품,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생산 공장이 많이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내 물동량 역시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준비해 봤는데요. 이 흥하해운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전망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네. 지금 2015년도에도 역시 2014년도보다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 역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이제 매출의 크기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흥하해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해운업체들을 볼 때 보통 이제 물동량이 좋아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해서 만약에 유가가 또 너무 많이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면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벙커 CU 이제 우리가 항공기를 움직이는 그 유류를 바로 이제 제트유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해운업에 이제 그 배를 움직일 때 사용되는 그 유가는 바로 이제 벙커시유인데요. 이 벙커시유를 이제 확인해 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 벙커시유 자체가 이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톤당 보면 $400 밑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0, $600 위에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400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운임 비용 감소가 역시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여건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흥하해운의 실적 추이를 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전망치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실적 추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죠. 2013년도 대비했을 때 2014년도 역시 8천억대 이제 매출 비중이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2014년도하고 2013년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역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3억 원에서 일단 2014년도에 잠깐 이제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지금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좀 늘어났죠. 예. 그리고 이제 2015년도 1분기가 지금 순이익이 11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영업이익률도 2014년도 대비했을 때 개선이 됐어요. 지금 3%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아직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되지 않았지만 말씀드렸지만 1분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해운업 중에 비수기라고 말씀드렸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아졌으니까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좀 크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역시 연간으로 봤을 때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2015년도에 그 예상치, 익스펙트죠, 그죠? 그래서 예상치가 지금 잡혀 있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도보다는 역시 2015년도 조금 더 좋은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실적 추이에도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까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수급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수급 한번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수급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사실 이제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쪽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흥하해운의 주요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은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기관 쪽에서의 그 수급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요. 거의 이제 뭐 6월달, 뭐 7월달부터라고 이제 산정해도 될 것 같은데 7월 네. 1일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3일 정도죠. 3일 정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역시 7월달 부근에서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투신 쪽에서 최근 들어서 3거래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은 투신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은 들어와 있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또 한 가지의 수급 주체인 또 연기금의 수급은 사실 그래요. 낮은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이나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기금 쪽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많이 그런 쪽에 성향이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매도가 없습니다. 매도 한 이틀 정도 매도가 좀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 연기금 쪽에서 거의 매도가 없죠. 계속해서 물량을
확대시키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네, 그런 단계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일단 뭐 기관 쪽에서의 수급 자체는 사실 주가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주요 수급 주체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가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싸게 담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뭐 탄력적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같이 겸비해 있기 때문에 지금 흥하해운의 수급 자체가 기관 쪽이나 연기금 쪽에서 같이 사랑을 받고 있는 네,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해운주와 차트의 흐름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대한해운이나 현대장손도 많이 있죠. 네, 일단 흥하해운하고 다른 차트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한해운 말씀하셨는데 대한해운의 주가 흐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해운의 주가 흐름 보게 되면요, 지금 눈에 딱 보이죠. 주가가 위에 올라와서 횡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제 위쪽으로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서 일단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보면 2011년도에서 2014년도 부근에는 흑자로 전환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순이익은 717억 원 정도의 그 순이익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 역시 실적이 좀 잡혀 있긴 한데 152억 원에. 네. 중요한 건 지금 해운업에 대한 어떤 경기 동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글로벌 경기라는 거죠. 예. 글로벌 경기 중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선박금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국가로 본다면 이제 유럽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지금 뭐 타결을 하고 있지만 해운업이 가장 또 민감하게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네.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그리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한해운이나 여러 이제 해운사들, 대형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해외 쪽에 선진국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어떤 이제 그 선진국 시장보다는 아시아 쪽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선박 지금 해운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전에 뭐 적자를 기록하거나 그랬던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꾸준하게 아시아 쪽에 대한 어떤 뭐 성장 자체가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성장 그 폭 자체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많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뭐 성장 스토리를 보든 그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의 어떤 동향, 그 밸류에이션을 보든 지금 일반적인 해운 업체들보다는 충분하게 흥하해운은 충분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고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 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 추이도 낙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해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S해운까지 좀 살짝 살펴볼 수 있을까요? 주가의 움직임이 올 들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KS해운도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KS해운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좀 강하게 올라왔고 그다음 올 초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KS해운에 대해서 잠깐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좋아요. KSS 해운 자체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KSS 해운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160%나 동반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거래량 자체가 얼마냐면 11,000주예요. 11,400주죠, 오늘. 거래량이 거래가 이제 160% 이상이 동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금 11,400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보면은 2억 정도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발생됐죠. 이거는 방송에서 여러분들 추천드리잖아요. 추천드리면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만약에 사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주가에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네. 추천해드리는 거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제 KS의 해운 역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장성에 봤을 때는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네. 지금 주가에 당장 영향을 미칠 만한,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너무 미달입니다. 그래서 KS의 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면 제가 제외를 시키는 그 이유가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실적을 보고 수급의 움직임, 차트의 움직임까지 보더라도 흥하해운이 지금 투자하기에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흥하해운 차트 열어보면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흥하해운 차트 보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뭐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주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떨어진 거죠. 일단 지금 거의 4월 달까지죠. 4월 6일 날 고점을 찍었으니까 4월 달 분위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 심리를 많이 품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쨌든 주가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한번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흥한해운의 뭐 주가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밀리고 나서의 횡보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잠깐 조정이 받았고 조정을 받고 나서 약간의 횡보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실 눌림목 정도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940원 정도의 가격대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매집이 좀 들어오고 나서 살짝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눌림목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외국인이거든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4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흥하해운 쪽에서도 뭐 기관 쪽이 아닌 외국인 쪽의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또 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이제 약간의 박스권 정도의 그 가격대 안에서 약간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거 돌파하고 나서 살짝 눌림목이에요. 이게 저쪽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일단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가격 전력을 잡아드리면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2,940원 정도인데 2,900원대에서 3,100원 정도 이 안에서는 지금 매수 밴드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예. 2,900원에 3,100원 정도 이 밴드 안에서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밴드 안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역시 이제 목표 주가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일단 목표 주가부터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흥하해운의 이제 뭐 실적 기대치라든지 앞으로 이제 수급 동향을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위쪽으로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고점 자리가 4,200원 정도 자리인데요. 거기보다 한 200원 정도 싼 4,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역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일단 2,600원 정도 자리가 주가가 좀 밀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좀 그래도 반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다고 한다면 일단 손절가는 2,6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네,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매수 가격은요 2,900원에서 3,100원 정도라고 정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이 4,000원, 손절 가격은 2,600원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5일 날 네. 저하고 이강무 멘토, 브레인 멘토스 클럽이 이번 주 토요일 날 25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진권 을지로 시점에서 빌딩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일단 지하철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2호선 을지로 입구역으로 나오셔서요. 5번 출구로 나오셔서 150m 정도 걸으시면은 바로 이제 우측에 유한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3층으로 오시면 네, 그때 정확한 네. 시황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네, 그다음에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세일즈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